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조금 참담한 심정입니다. PC방에 가서 가채점을 해보면은 확실히 참담해지겠지만 아무튼 지금 상태도 참담한 심정이다. 아, 과연 이 점수가 맞을 것인가? 자고 있었니? 아, 회의 중이었니? 아, 너 마저 해. 난 회의감 든다. 주희는 진짜 NTJ 그 자체야. 정말 밝고 활발하고 에너지가 많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도 정말 좋아하고 진짜 주희랑 같이 있으면 진짜 밸런스 게임만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난 사실 아직도 지행이를 이해하기 어려워. 왜냐면 지행이는 비유를 해보자면 환절기 같달까? 정겸이는 이건 딴 얘기인데 너가 지금 나한테 하는 질문들이 하나하나 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는 걸 너가 좀 좋았던 선생님은 철원쌤이지. 우리가 철원쌤이랑 많은 수업을 한 건 아니잖아. 뭐 해봤자 시창작? 그리고 나는 문장론 정도인데 철원쌤한테 나를 살린 문장들이 너무 많아. 항상 그렇게 생각했고 그게 특별히 고2, 고3 때를 너무 많이 붙잡고 있었지. 일단 하나는 한문 수업이었는데 그냥 한자를 배우는 수업은 아니었고 그 공자 선생님의 논어를 친구들끼리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고 그걸 발표하고 그런 수업이었거든. 깨달음을 주는 아니면은 내 머리를 한 대 때리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많았어. 굳이 뽑자면 뭐 불환인지 불기지 환부지이냐 이런 말이 있는데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건 아닐까를 걱정해라 이런 말도 있었고 나는 농사 수업 진짜 좋아했어. 왜냐면 솔직히 처음에 1학년 때 막 농사한다 그럴 때 도대체 농사를 왜 한다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 내가 무슨 농부가 될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엄청 바쁘게 막 지냈잖아. 근데 내가 얘를 물 주러 10분 일찍 일어나서 학교 오는 그 발걸음이 난 너무 설렜어. 뭔가 내가 책임감을 갖고 어떤 생명을 어쨌든 키우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주 조금의 모성애도 느껴볼 수 있었고. 혹시 아이폰 충전기를 가지고 있으신 분 있으시면 내놔. 필요해. 야, 나 이거 좀 알려주라. 야, 나 지금 연휴 지금 이제 문제 보기 시작했어. 아, 연희를 모르겠어. 쓰면, 쓰면. 왜 계속 의식해? 끝나고 집에 가, 얘들아. 빨리 끝나면 집에 빨리 언제까지 하나 한번. 우리는 여기에 왜 왔더라? 이러면서 다시 의문을 던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건강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던져주는 그런 기사를 만들려는 거야. 저도 내 생각에는 그런 기사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럴듯한 것들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 뭐 학생 자체라던가 인권이나 평화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자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궁리하고 그러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그런 학교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일종의 잘해야 한다? 내가 이제부터 다니게 될 학교에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공부한 다음에 이제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공부하는 건데 둘이 뭔 차이냐 이러면은 설명하기가 민망하네. 되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내가 고민하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양껏 고민하고 내 정신이든 마음이든 그런 것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시간들을 보내야겠다. 이유학교를 가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거였는데 이유학교 졸업생이 되고 싶었거든. 여기를 졸업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여기서 3년 동안 잘 배우고 잘 경험하면 그 다음에 내가 뭐가 있을까를 항상 꿈꾸고 기대하게 만들었었는데 이 세상에 모든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 난 항상 이런 말을 하거든. 사실 1학년 때 연청 우리 완전 딱 코로나 때 입학을 한 거잖아. 그래서 그때 연청에 들어갔을 때 진짜 망하기 완전 밑바닥까지 찍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내가 부장을 맡았을 때도 뭔가 맡고 싶어서 부장을 했다기보다는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맡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그게 조금 너무 책임감도 나에게 크고 좀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환경이 나에게는 더 새로운 기회와 경험을 하게 해주고 결국은 내 진로와도 현재 내 관심사와도 크게 연결이 되지 않았나? 가장 힘들었던 일은 갑자기 공연 전날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복도에서 막 울면서 짬이라고 우리 이거 해야 된다고 내일이 공연인데 이거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막 진짜 막 울면서 설득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잘 됐지만 그런 과정들이 진짜 고달팠어.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아. 뭔가 이런 기술적으로도 또 마찬가지고 인간을 대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 이런 거에 있어서 내 인생의 한 스텝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단언컨대 꽤 끔찍했던 것 같아. 나는 이 학교에 진학하면서 걸었던 기대라던가 이 학교에서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학교였고 그리고 이루고 싶던 거를 이룰 수 없었던 환경이었거든. 그래서 한동안은 많이 혼란스러웠고 방황하기도 했고 또 한동안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괜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행이에요, 롱 던졌어요. 제이 잡아야 돼요. 아이고. 운동을 했어요. 아이고, 왜 저래? 없어, 그만 찍어. 20초 찍었어. 안 갈래야겠다. 그러다 그죠? 아 맞다 동영상인가? 동영상이야. 아 이제 왔으면 가시면 돼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오히려 좋아. 어. 야 렌즈 상해 찍지 마 이런 거.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저요 집 가고 싶. 아. 왜 다 카메라만 보시는 난 뭔가 한 11시쯤 지금 자면 내일 늦잠 자겠는걸? 안 자야겠다. 나 4시에 조금만. 이제 가격 부터 시켰다고 이제. 안 줘. 아 줘! 명손. 빨리 줘. 빨리 줘. 부모님의 손에. PPL 아니야?
포카리스에서 광고 찍어줄게. 나나나나나나나 잘 좋아. TPL. 이게 뭐죠? 이거 상큼한 이 맛. 그냥 정말 단순히 기억한다는 건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에 홀렸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확실히 마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난 이걸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 하는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고,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애 중에 예쁜 여자애가 있었다 뭐 그런 건 전혀 없었어. 근데 사실 중학교 때는 막 세월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 뭐 가끔 알고리즘에 그런 영상 뜨잖아.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찍었던 엄마 사랑해 이런 영상들. 그거 보면 아 너무 슬프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냈었는데, 이 학교에 처음 와서 추모식도 좀 크게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가 조금 내가 세월호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란 걸 해보게 된 것 같고, 내가 그랬잖아. 항상 궁금했다고, 도대체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난 건데. 그래서 너가 딱 처음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아 이거 하면서 살짝 알아봐야겠다. 도대체 이게 뭔지. 이거 알지? 이거 진짜. 난 망고 향이 있어. 나도. 난 이것도 이 판다가도 있었는데. 펼쳐서 그래. 우리 엄마 립톤 게리 틴트. 어, 토니모리 정말이야. 아이스 치마. 나 이거를 읽는 것 같아. 진짜 이거 진짜 썼는데. 아 궁금했어. 도대체 그래서 이 세월호가 왜 일어난 건데? 어떻게 된 건데?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항상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나는 그냥 내가 안 찾아봐서 모르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우리 막 다큐 하면서 계속 여기저기 다니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해서 계속 듣는데도 나는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제 내가 인도에서 계속 살았었잖아. 그래서 처음 한국에 왔었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세월호가 일어났으니까 아마 한 1년에서 1년 반 뒤에 한국에 처음 왔던 거란 말이야. 솔직히 난 그때 잘 몰랐어, 세월호에 대해서. 왜냐면 나는 한국에 있지도 않고 너무 어린 나이여서 막 그런 사회 이슈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도 않고, 그냥 아 그게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그냥 따라다니고, 그때는 막 큰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처음 갔을 때. 그리고 우리 또래 애들 중에, 그러니까 너랑 내 친구들이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좀 어린 나이에 그 사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 그 사건 이후에 그날에 대한 기사나 뉴스나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접하면서 스스로 기억을 재구성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 기억식에 왜 필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모든 전교생이 이거를 듣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선택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세준이 내부는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고 또는 그냥 공감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기억식에 참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답변은 모르니까, 공감할 수 없으니까 더더욱 기억식에 참여해야 한다로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 배가 붉어, 하얀 게 아니라. 저기 그 이만 가볼까?
저기 건너편에서 봤을 때는 그 뉴스에서 보던 풍경이랑은 많이 다르고 그 인양됐다고 했을 때 나온 그 화면이랑 같아가지고 저쪽 면만 봤을 때는 그냥 사고가 난 배? 약간 이 정도만 느껴졌는데 여기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그 현장 체험학습 막 나가려고 학생들이 탔던 배 막 이런 것도 느껴지고 여기 부분 있잖아. 이게 뉴스에서도 마지막까지 볼 수 있었던 배 부분이었잖아. 그 마지막까지 바다 위에 볼록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실감이 안 나. 아니 이제 실감이 나. 내가 뉴스에서 본 배가 이거구나 싶어. 어때요? 지금 굉장히 뭐라 하기가 참 복잡하네요. 생각이. 딱 보자마자 든 생각. 이 큰 게 가라앉을 동안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나 라는 생각? 아니 저기 빨리 뛰어내려서 수영해서 나가지 왜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고 와서 보니까 나 같아도 못 뛰었겠다 무섭겠다 라는 공포감. 온전한 배 형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되게 뒤집혀서 사실 이게 배인지 뭔지도 못 알아보는 그런 형태로 그 잠기였잖아. 그래서 뭔가 하얀색, 파란색의 세월호를 내가 상상하고 있었다면 딱 가자마자 그냥 붉은 그 세월호를 보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뭔가 그 안일했던 생각들이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고. 모터가 이쪽이 너무 낡고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던 게 너무 흔적이 잘 느껴지게 보여진다. 양쪽이 너무 달라. 자연 쪽 그 모터 날개가 완전 사라졌어. 이런 그 조개들 붙어 있는 거랑 제가 많이 쓰는 걸 보면 그 바다에 잠겨 있었다는 게 확 다가와서 녹이 쓴 부분이 바닥에 막 떨어지고 조개들이 막 떨어져서 밟히고 이런 걸 보면서 조개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던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붙어있는 조개들이 다 떨어져 버리면 이 배가 바다 안에 오랜 시간 잠겨 있었다는 걸 누가 기억해 주지? 지금 내가 18살이고 같이 있는 친구들도 18살이고 지금 애들이랑 놀러 온 게 너무 재밌는데 여기는 재밌지 않은 곳이고 선박? 배는 너무 크고 무섭고 다양한 감정이 드는 중이에요. 근데 원래 배에 그 예비 보트 같은 거 놓잖아. 이거는 근데 너무 짧게 가는 거여서 그런 걸 안 넣은 건가? 안 넣은 거 아니고 부족했대잖아. 구연보트도 사람 승객 수보다 적고 영어 체크 안 하고 돈 많이 벌려고 다 실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틀릴 수가 있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이 년도에 누군가의 삶은 나랑 똑같이 돌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멈춰버렸고 소식을 접하고 거기에 도착했을 부모님들이 그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절망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해보면 그것도 정말 막 마음이 아파서 울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달력과 시계가 그때로 멈춰져 있던 거. 진짜 사소한 것들, 막 핸드크림, 뭐 무슨 그냥 액자, 그 사람들이 쓰던 뭐 필기도구, 그런 사소한 것들 나도 쓰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엄청 더 가깝게 느껴지고 교실도 그냥 너무 평범한 교실이니까
당시에 나도 고등학교 학생이었고 덕분에 그냥 다른 학교 견학간 느낌? 그러니까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썼던 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 또래, 내 친구 이 정도 나이에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었지 이런 거를 좀 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 덕분에 더 슬프기도 했어. 나는 내 삶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예상치 못한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굉장히 화도 나고 슬프고 곤란할 것 같거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가장 기뻐야 할 여정을 시작할 때 발생했던 일이니까 더 좀 슬프더라고. 화도 나고. 그 배의 실사 사이즈를 자기 눈에 담음으로써 사람들은 자기가 그 배에 타는 진짜 탔을 그런 상상도 해보고 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배에 탔었을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내가 초등학교 때 원 없이 봤다던 그 뉴스 속에 있었던 세월호는 내가 그날 목포 신항에서 봤었던 세월호에 비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작은 사이즈였거든. 근데 실제는 달랐고. 지금 보니까 또 다른 감정이라고 했잖아. 그 울었던 행복함에서. 응. 어떤 감정이야? 지금? 어쨌든 그때는 뭔가 뭐 지금보다 2년 전이기도 하고 훨씬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기도 하고 또 나는 지금 그 공간에 있지 않잖아. 그래서 또 그 공간에 있을 때와 있지 않을 때 그냥 감정도 다른 것 같고 쪽팔린 건 그냥 그 상황이 내가 울었던 게 쪽팔린 게 아니라 내 운 모습이 찍힌데 얼굴이 지금 쪽팔려.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 근데 어쨌든 근데 막 울었던 게 쪽팔린 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글귀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기억나는 게 이제 막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막 딸 바보다. 보고 싶다. 그런 말이 있었어. 근데 그게 너무 슬픈 거야.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그리워할 거라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냥 어떻게 그거를 잊을 수가 있을까. 막 10개월을 뱃속에 품고 계속 힘들게 낳고 키워가지고 딱 그 아침에 살짝 사고 나지 말고 안전하게 갔다 와고 막 응원도 해주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참. 영원히 사랑해 라는 말이 되게 많더라고. 뭔가 살면서 영원을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영원히 사랑해, 보고 싶다 그냥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이름만 이렇게 3번 불러놓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름만 적어놓은.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불러도 대답할 사람이 없는 게 화도 나고 답답하고 너무 무능력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느껴지고 아이를 둔 어머니가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잘 지내지 하는 듯한 안부의 말을 건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 다시 만날 수 없게 된 아이를 그리워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입이 되면서 너무 슬펐던 것 같아. 부모님 잘못도 아니고 아이 잘못도 아니고 그냥 못된 어른들이 많았을 뿐인데 아이는 자기 부모님이랑
이별을 해야 됐고 부모님은 아이랑 영영 볼 수 없게 됐잖아. 그리고 아이가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 입장이 된 거잖아 이제. 그걸 보면서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나고 그랬어. 영승이랑 따로 촬영을 하러 가면서 영승이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우리 둘이 저기 타 있었으면은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배를 올려다 보는데 그냥 배가 너무 큰 거야. 올려다 보면 까마득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 상황이 오면은 애들 도와주고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얘기들 있잖아. 구명조끼를 먼저 나눠주고 못 빠져나온 학생들, 나랑 동갑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 내가 느끼기에는 거기 있었던 사람들보다 나는 좀 어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얘네들을 살리고 죽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다 같이 살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살린 게 아닐까. 사건이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참사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 결론을 알지만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그 중간에 들어가 보면 3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 왜냐면 누군가 구하러 와줄 거라고 믿었을 거고, 사실 우린 알고 있는 거지만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도 했고, 그 결론을 알았다면 내가 살려고 했겠지. 나였으면. 나는 내가 그 상황에 있었으면 일단 내가 먼저 사는 게 중요해서 구명조끼 준다 이런 거 상상도 못할 것 같긴 해. 근데 만약에 내 마음속에 어떤 희망이 살아나갈 수 있을 거야, 누군가 구하러 올 거고 우리 다 같이 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다면, 조금 내 여건이 된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정도야. 근데 교무실은 진짜 새로웠던 것 같아. 사실 교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교무실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 난 생각도 못했거든. 생각해보니까 진짜 학생이 있으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있는 거였는데 난 한 번도 선생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 진짜 그 선생님들은 그 안에 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사실 똑같이 두려웠을 텐데. 내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었거든. 어렸을 때 증조 할아버지가 항상 자면서 라디오를 듣고 주무셨대.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왜 맨날 그렇게 라디오를 들으시냐, 시끄럽다, 할아버지 꺼주세요 이러면서 막 그랬었대. 근데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셨는데 잘 때 라디오를 듣지 않으면 옆에 있는 동료들의 비명소리가 막 들리고 막 살려달라고 외치던 그 소리가 들리고, 라디오를 듣고 있지 않으면 잘 때 막 비명소리들이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래서 뭔가 그 사람들을 너 이렇게 지금까지도 잠을 어떻게 자고 있을까? 발표하러 갔던 거 기억나? 그때 우리 팀 발표하기 전에 안전 무슨 교육 시설 같은 거 짓는데 그 팀도 왔었잖아. 그 팀이 이제 뭐 영상 같은 거 띄워놓을 거 이렇게 허락 구한다고 그러면서 보여줬었는데, 그때 그걸 보시면서 내 건너편에 앉아 계시던 유족분이 막 되게 힘들어 하셨어. 우시고. 근데 나는 그게 되게 놀랐어, 그걸 보고. 왜냐면 나는 오히려 더 무덤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왜냐면 시간이 꽤 많이 흘렀고 그런 류의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았고, 오히려 더한 영상들과 뭔가 더한 그런 모진 말들과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어서 담담해졌을 거라고 난 예상했는데, 거기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그 막 멈춰달라고
하는 그걸 보고 아, 이게 슬픔이라는 게 이 정도 기간으로도 덮여지지 않는 거구나를 오히려 그때 되게 해서 느껴서 이 사람들의 슬픔이 아직 멈추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게 끝난 일이라고 이제 그만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많이 느꼈었거든. 공장이 지금 오른쪽이잖아요. 왼쪽부터 해가지고 버스가 이렇게 쭉 서 있었고, 그리고 우리들은 여기서 서가지고 잘 갔다 오라고 막 이렇게 손 흔들고, 그리고 아이들 가방 받아주고, 그리고 옷을 못 입으면 안 입고 가는 친구들 교복 마이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이제 가방 메고 그러면서 이제 손 흔들고 그러고 아이들 출발하고 우리도 이제 같이 출발하고 그렇게 해서 보냈던 마지막 그곳이에요. 그래서 저러는 그 왜 아이들이 막 생각날 때 있죠, 새벽에서. 그러면 막 뛰어와서 울고 싶은 장소가 여기예요. 제일 먼저 교실보다도 말리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그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리고 보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곳이 교실이었고. 그때 지금도 이렇게 막 정말 아이가 보고 싶어서 교실을 뛰쳐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우선 저쪽보다는 이쪽이 먼저 들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나왔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멈칫하는 곳이고. 그때 이제 그 책상을 지키려고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공간이 그 물건들이 내 아이가 썼던 책상, 의자, 또 그 교실 이런 게 주는 되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걸 지키고 싶은 마음 사라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거기 있었으면 둘러도 보고 하면서 좀 추억도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는 그 마음들. 나는 단원고에서 그거를 쫓아버린 게 단단히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 교실을 그곳 그대로 놓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그 교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라고, 그 교실, 기억 교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도 좀 잔인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 그런 게 우리나라에 계속 오래도록 있어야지 이 나라가 아직 그 일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셈이다, 뭐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해. 칠판을 정말 가득하게 채운 판서들. 나도 중학교 때 그렇게 칠판을 가득 메울 정도로 친구들끼리 낙서나 아니면 서로 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남길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장소에는 조금 참담한 상황에 대한 그런 말이 가득했었으니까. 물론 기억을 하고 보고 싶은 건 맞지만 사실 난 그런 말을 별로 쓰고 싶진 않았어. 왜냐면 그 마음이 모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게 난 조금 싫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내가 느끼는 그런 것들이 아직 나한테는 안 왔는데 막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싶고 기억할게 이러니까 나도 기억해, 나도 막 이러면서 막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보고 싶게라는 말은 나한테는 안 와닿는 것 같아. 왜냐면 난 사실 그 사람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립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 왜냐면 한 번도 그 사람들과 함께 추억을 한 거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 친구였다면, 그 사람들이 나의 친한 교회 언니 오빠였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그거에
내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편지를 내가 쓰면 그걸 누가 볼까 생각했을 때, 물론 하늘에 있는 그 언니 오빠들도 볼 수 있겠지만 그 기억 교실에 오는 다른 사람들 또는 그 언니 오빠의 가족들이 본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 글을 내가 쓰면 그 공간에 다녀간 사람들이 아, 누군가 다녀갔구나, 누군가 와서 이 사람을 기억해주고 갔구나, 그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알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있다라는 걸.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 슬픈 마음에 좀 위로가 되고 싶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싶고, 그래서 이거가 자전거 친구 왔다 시키지 않기, 사이버상에서 욕설하지 않기, 밤길 혼자 다니지 않기, 교복 단정하게 착용하기, 계획적인 주말 분위기, 이런 거 전달 사항으로. 안전하게 기거하기, 안전성을 주의하기. 안부가 궁금해. 잘 지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으세요? 정도의 질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겠지. 나는 항상 남은 사람들의 안부가 궁금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시간들을 이겨냈는지, 이겨내지 못했다면 어떤 마음인지, 아직까지도. 안부 인사. 아, 이거 진짜 어렵네. 나라면 어떻게 할까? 아, 너무 오글거리는데? 어렵네. 그냥 간단하게? 자, 그냥 뭐 큰 그런 거 없이. 일단 내 소개를 하겠지. 저는 현재 20살 연기 공부하고 있는 최주이고요. 점심은 뭐 드셨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지 않을까?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는 사실 누군가의 안부를 물을 때 그냥 대뜸 가서 요즘 어때? 라고 잘 많이 묻거든. 그래서 그냥 요즘 어때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 이후에서 특히 힘들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 안 하는 건 아닌데 똑바로 안 해가지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 뭐하는 척, 뭐만한 신용,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인 척. 되게 오글거리는데 교사랑 선생님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인 척, 듣는 척, 관심 있는 척, 진심으로 위하는 척, 진심인 척. 정녕 진심이라면 그러지 않을 것만 같은데, 내가 이런 인터뷰를 앞두고 스스로 잘해야지, 진심을 다해서 해야지 하면서 상기하고 온다고 했던 그 말도 어쩌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겠다 싶어. 신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마음이랑 정성을 다해야지. 왜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되면은 그건 정말 곤란하니까. 좀 성의 있게 매 순간을 대했으면 좋겠어. 자기한테 일어난 사건이든 아니면 자기가 속한 사회에 생긴 사건이든 성의 있게. 근데 이게 되게 좀 커다란 바람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자기가 속한 뭐 가족이나 아니면은 아예 개인적 차원의 문제나, 심지어 뭐 여가 하고 싶어서 보낼 시간도 부족한데 그렇게 자기가 당면한, 자기가 마주한 거를 오롯이 바라보고 그
거기에 마음을 온전히 쏟아가지고 반응하기를 바란다? 이건 엄청난 욕심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난 그게 맞는 것 같거든. 그래도 꿈꾼다면 그런 걸 꿈꾼다는 말을 왜 갑자기 하고 싶게 된 건지 모르겠으나 네, 하게 됐네요. 고2에서 고3 넘어올 때 그 겨울에 선생님이 써주셨던 거고, 내가 시창작 시간에 그 학생회장 나가겠다고 결심한 것들, 또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시창작 시간에 써서 발표를 했었거든. 그거에 대한 답장으로 써주신 거야. 정겸에게 네 글에 마음을 다해 답하고 싶은데 그날은 아마 너와 내가 겨울에 졸업식장에서 마주 섰을 때일 것 같아. 아침에 걷던 자, 이제 일어나. 해가 떴어요. 이제 밤이 아니에요. 아침이야, 아침. 여러분들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네가 쓴 글은 언제나 내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쓴 것이라 오래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살아남아 있단다. 야, 해 떴어! 일어나! 할 수 없다! 일어나! 누구 집 안방이냐? 아니, 지금 자러 온 거야. 지금 세월호 지키러 온 거야? 그리고 나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네가 쓴 글을 소리내어 읽고 있단다. 네 글에는 18살의 나와 30살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내가 모두 있었단다. 언제나 무언가를 그리워하며 찾고 싶어 했던 갈망하는 내가 있단다. 연임한다고 했을 때 졸업생이 이렇게 말했단다. 이제 제발 슬픈 일 좀 그만하라고. 그러나 정겸아, 이 겨울 아침 너와 내가 슬퍼지려는 시도를 아프게 하는 까닭은 우리가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있는 아이의 내면에 마음이 쓰이고 바꿀 수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시간을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일 거야. 그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의 동요에서 세상과 우리의 삶은 조금씩 바뀐단다. 겨울 아침 착하고 따뜻하고 흔들리고 뜨거운 너를 불러세우고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과 친구들과 좋은 마음의 사람들과 같이 외롭지 않게 잘 건너가 보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마워. 아까 오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리본이 이거래요. 아 여기 보이죠?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까는 그 친구들은 여기까지는 안 올라왔는데